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전경국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될 수 있을지, 이 정도 상황에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산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찾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산재에서 말하는 인과관계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다양한 사건들 중 경계선에서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을 근로복지공단 판단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산재 성인 여부에 대한 판단 감각이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유형별 산재 여부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택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의 유형입니다. 만일 A씨가 집에서 업무 중 잠시 커피를 타러 가다가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가 될지 안 될지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 공간에서의 사적 행위는 업무 수행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업무를 위해서 컴퓨터를 들고 이동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처럼 이동 목적 자체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판례를 감안해서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단순히 집에서 그냥 다쳤다라고 생각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략히 설명드려 보면, B씨가 근무 중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화장실 이용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적 행위로 판단해서 산재로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화장실 이용, 식사 시간은 근로자의 생리적 필수 행위이자 업무 활동에 수반되는 그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성을 통상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 체육대회 후 뒤풀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C사가 공식 체육대회 후 주최한 뒤풀이 모임에서 모 직원이 과음으로 넘어져 부상을 당했다라고 보면, 이런 경우 과음은 개인의 선택에 따른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산재 인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체육대회와 그 뒤풀이가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식의 참여가 강제성이 심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경우 산재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A가 상사의 심한 언어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공황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로 인정될 것인지 알아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으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과 동료의 증언 등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요 원인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정신과 산재 사건의 경우 추상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료와 직장 내 말다툼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씨가 동료와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감정으로 직장 내에서 다투다가 폭행을 당해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그 이유로 산재가 주장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아닙니다. 사고의 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면 업무 기인성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만일 H씨가 아무런 대응 없이 일하고 있는 도중에 감정적인 직장 동료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 폭행을 가하고 이에 대하여 쌍방폭행 수준의 대응이 없이 일방적으로 비폭행 당한 상황이었다면 업무 수행 중 사고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장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J씨가 해외 출장 중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인근 관광지를 잠시 구경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 가능한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는 숙박이나 식사 등 전 과정이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봐 산재로 인정됩니다. 출장 중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는 업무 수행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그 행위가 업무 수행과 얼마나 밀접한지, 그리고 사업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통해서 판단 가능한 것이니 이 점도 잘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산재 사건의 사례를 통해서 산재 인정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산재 신청은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복잡한 법적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오늘 사례와 비슷한 애매한 상황에 놓여졌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초기에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한 대응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면서 준비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유익한 산재 관련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